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시장에 가는 방향은 바로 미국의 1조 달러 클럽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향후 장세를 주도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시가총액이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시가총액 상위권대 들어온 종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역시 세상을 바꾸는 바로 4차 산업 섹터가 주요 섹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 일단 먼저 첫 번째 종목 한올 바이오파마, 이 종목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이 종목은 가장 큰 뭐랄까요, 한 줄로 가장 크게 한올 바이오파마를 대체하는 얘기가 뭐냐 그런다면 바로 혁신 신약 부분에서 성과가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하반기 2건의 임상실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러는데, 일단 먼저 혁신 신약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어떤 안 나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떤 치료제가 안 나와 있어요. 혹은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나와 있는 치료제의 효과가 그렇게 썩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혁신 신약 부분인데, 바로 이 한올 바이오파마의 그 장점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한올 바이오파마의 대주주가 바로 대웅제약입니다. 그러면 이 한올 바이오파마의 그 주가 흐름을 보면 약간 그 대웅제약의 주가와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웅제약이 대주주가 돼 있으니까 교체 판매로 인해서 영업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또 국민연금이 1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무 건전성, 안전성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주가 흐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을 일단 보신다면 어떤 부분이냐면은 항상 주가 흐름은 이렇게 배열이 정별 과정으로 만들어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 있는데, 얘는 지금 현재 밑에서부터 20과 60선이 정별 과정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625 배열이라고 그러는데요. 60, 20, 51선이 이렇게 주가 움직입니다. 특히 주말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침에 주가 약선선을 보였다가 위로 장대 항봉을 보여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반기에 2건의 임상실험 결과가 있다 그랬는데, 그저 자가면역 질환 부분에선 대략 그 시장 규모가 한 50조 정도가 된다고, 이상 지금 들어갔거든요. 이 50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안구 건조제, 특히 여러분들 안구 건조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이든 언택 관련해서 굉장히 모니터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돼서 이쪽은 지금 한 9조 정도의 이 시장 규모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FDA에서 승인 난 건 딱 2개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제대로 진입한다면 이 한올바이오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부분이다. 아마 지금 여기서 사는 이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특히 크고요. 특히 여기 보면 기간성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주말장에서도 주가 하락을 위해서 기간 한 14만 주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볼만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미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선주주가 되듯이 이런 종목군도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눌림목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올라갈 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어떤 가계의 마디존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건 가계 마디존이 한 4만 원 정도 있고 직전 고점대가 한 3만 8천 원 정도로 안에 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선을 그면서 내려갈 때마다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2건의 임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한올 바이오파마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이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외식보다는 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NHN 한국사이버결제 굉장히 뜨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장님, 더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성장통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마디존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대나무가 자란 다음에 어차피 멈춘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NHN 한국사이버나 카카오나 같이 묶어서 얘기할게요. 이런 종목군단들은 소위 미래를 품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다만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정은 가격 조정일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NHN 한국사이버는 지금 날아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얘가 조정을 줄 때 밑에서 조금씩 분할해서 담을 만한 성격의 종목 쪽으로 이 NHN 한국사이버는 일단은 봤습니다. 이미 소위 언택트 관련 전자결제 대장주 중에 하나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주말에도 보면 모바일 결제다 뭐다 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스타일 종목군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이고, 특히 하반기에 페이코의 배달
기대감들, 배달 오도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작용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이런 종목군단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볼만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됩니다. 자, 먼저 월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잠깐 보시면요, 얘는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가 펀더멘탈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확장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장기는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보통 얘기는 호경기가 바로 확장기에 해당되는데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확장기 들어가면 실적이 증가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매매할 때 특히 지금 뭐 동학개미분들 많이 알려주시는데 항상 종목을 매매할 때는요, 항상 그 경기 사이클 확장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수축기 들어있는지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현재 주가의 사이클이 흐름 사이클이 어디냐면 확장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뭘까요? 지금은 숨 고르기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격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격이 약간 돌아오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을 잠깐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마틴 구간을 잠깐 뿌려드릴게요. 여기가 아주 재밌는 구간인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떤 성질이냐면은 올라가다가 여기만 들어오면 뜨는 겁니다. 여기 마틴 구간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하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120과 240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격이 굉장히 멀죠. 그러면 얘가 만나는 거는 딱 두 가지죠. 이게 내려와서 만나든지 그럴 땐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요. 옆으로 기간을 줬을 때 얘가 올라가서 만났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떤 조정이라면 기간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목할 것이 뭐냐면 이 아구가 이게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구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얘가 여전히 우리가 주가 흐름은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성장 국면, 성숙 국면, 쇠퇴 국면인데 이런 종목은 지금 주가의 그 국면이 성숙 국면이 아닌 성장 국면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올라갔다가 조정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뭐 단타를 하겠다는 분들한테 적합하지 않는데 다만 내가 중장기를 보겠다 할 때는 예비 관심주로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아놓는다고 그러죠.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있다가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모아놓으신다면 결국은 기간 조정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여전히 성장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정 시마다 물량 모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KINX입니다. 역시 이 비대면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수혜를 입을 종목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저도 당장 굉장히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좀 들어볼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실 때 이구동성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KINX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할 때 수혜를 본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뭐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얘기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그 집에 인터넷을 가입을 할 때 내가 속도를 얼마나 할 거야 그거 하죠. 그다음에 뭐 가장 간단한 것은 여러분들 핸드폰 가입을 할 때 핸드폰 결제 가입을 할 때 내가 데이터 사용량을 얼마까지 할 거야라고 하고 가입하시죠. 바로 그 부분과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 예전에 어디죠? 저 KT인가요? KT인가가 이 통신망이 한번 KT망이 먹통이 돼갖고 그 왜 자영업자들 그 결제할 때 결제 시스템이 안 돼갖고서 제대로 상상 못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한방울에서 TV에서 막 조명받고 그랬던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 사용자들은 굉장히 힘들었죠.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랑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KINX랑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다른 것들도 많지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예전에 홈페이지를 갖다가 보면은 홈페이지에 텍스트, 그러니까 글로 갔으니까 글만 읽고 아니면 뭐 좋아야 뭐 사진 하나 올라갈 때가 다였었죠. 이때는 데이터 사용량이 필요 없죠. 근데 요새 여러분들 뭘 많이 보십니까? 글자 읽으세요? 아니면 사진 보세요? 아니죠. 주로 뭘 많이 보니까 동영상으로 접하죠. 그러면 데이터 사용량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KINX 같은 경우는 요새 유튜브가 호황이다 아니면 넷플릭스가 호황이다 그럴 때 또 이 외국 업체와도 연결되는 업체가 바로 KINX라는 점에서 볼만합니다. 우리가 보통 IDC라고 합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센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앱사이트를 운영하잖아요. 아마 여기 한국경제TV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보통 용량이 작으면 우리 PC의 하드에다가 걔를 사용할 텐데 이건 별도로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가 좀 더 커진 게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버가 만약에 잘못 운용을 하다가 뭐 그 건물에 뭐 불이 나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비상 사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버들을 어느 센터에다가 한 군데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모아놓은 상태 속에서 비상 상태 대비하기 위해서 전원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온도, 습도, 이게 또 열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온도, 습도 이걸 다 하죠. 근데 이 KNX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곳이 한 7개가 있는데 지금 어디다가 또 추가 짓고 있냐면 과천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장사 잘 된다는 거죠. 이쪽의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 IDC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내가 SKT에 가입돼 있어도 상대방이 KT에 가입돼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죠. 또 지난번에 KT가 망이 먹통이 됐어도 다른 망을 통해서 사용하려면 이렇게 각각 그 SKT든 KT든 아니면 소위 U+든 소위 인터넷 회선 제공업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인터넷 제공업체끼리 이게 또 연결시키는 연동 서비스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을 하는 업체가 어디냐면 바로 KINX다라는 측면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 돼 보십시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막 AR, VR 막 돌아가겠죠? 그런데 더욱더 트래픽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 어떤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아까 이 앞서 얘기했던 NHN 한국사회보험과 비슷한 구간에 놓여졌는데요. 지금 일단 먼저 경기 사이클은 확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경기 사이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해서 지금 잘 나가는 구간에 놓여졌다. 경기 사이클은 월봉을 꼭 보셔야 된다. 월봉을 보셨을 때 여기에 PR, PBR, ROE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PR, PBR, ROE, EV, EBITDA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물론 좀 전공을 해서 그쪽을 공부하시는 것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그게 아니면 반드시 월봉이라도 꼭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지금 주가 위치를 보시면요. 얘가 지금 위에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7만 원대에서 6만 원대도 깨고 지금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아까 설명드렸죠. 얘가 밑에 하단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성장주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현재 막혀있는 게 아니라 뭐 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뭐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성숙 국면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이미 넓어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들어오면요. 뜨거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역시 담가두는 매매 전략이 KINX 이런 종목군단들은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언택트 수혜주 성장 매력이 돋보이는 마지막 종목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업종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의 또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려야겠죠.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상담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는 22만 4천 원이고요. 비중 15%입니다. 자, K바이오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굉장히 뜨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구고처 이 시간을 통해서 김종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수익 챙기고 계신데요. 자, 더 기다리면 더 큰 수익 얻을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셀트리온이 뭐하는 회사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또 여기다가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천식하고 자가 면역 관련돼서 바이오시밀러 이 글로벌 임상도 들어간다는 재료도 품꾸는 종목이 바로 이 셀트리온인데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내가 어서 이 종목이 꼭지를 잡겠다. 이거 가능할까요? 저 30년 됐지만 항상 그거 물을 때 저는 모른답니다. 뭐 이런 건 할 수 있죠. 뭐 올라갈 때 위에 직전 고점 선 긋고 그다음에 PER 따져서 EPS에다가 적정한 퍼 계산해서 얼마가 적중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실제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나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에 사람의 심리란 것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항상 주가는 펀더멘탈 플러스 올라갈 때 항상 버블로 더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 역버블로 더 빠집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투자의 명인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는요. 위를 보시면 안 돼요. 밑을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얘가 위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때 여기만 안 깨면 괜찮은 겁니다. 그럼 얘는 조정받고 올라가고 그런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위를 보지 말고 밑을 보는 겁니다. 얘가 밑에 얻을 깨지면 위험하다는 걸 봅니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패턴을 만들 때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얘는 일단 먼저 상단을 열려 놓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30만 원 코앞에 왔기 때문에 새로운 가격대에 진입하기 위해서 30만 원대가 새로운 지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첫 번째 쉬었다 갈 때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시면요. 한 번 올라가다 쉴 때는요. 이렇게 뭔가 장대물 확 줘버립니다. 이러면 주가 올라가다 한 번씩은 쉴 수 있습니다. 어떤 조정? 얘는 기간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고 이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이렇게 이 앞에 제가 관심으로 담아보시오라는 것도 뭐냐면 이렇게 기간주를 하나 이것도 샘플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빵 뚝 올라가면
이걸 원차트 법칙으로 해서 이만큼 겼던 만큼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 얘는 그러한 ING 중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게 다시 새로운 가격대 30만 원대 위에 만약에 올라갔을 때 여기 안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때문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성장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착된다면 얘는 또 한 단계 점프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갈 때 상단을 보지 말고 뭔가 위에서 두드 맞을 때 그 모양을 봐라. 그래서 장대봉을 맞아 버리면 많이 그때는 좀 올라갈 때 일부러 있을 거예요. 그냥은 안 빠진다. 오늘 미국 시장도 보시면 장대봉을 맞은 다음에 주가 올라가듯이 그 다음에 던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대봉을 나오면 그 다음에 일부 한 반 정도는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 군단들은 흐름은 20일 평선이 소위 쌍바닥의 모양을 쌍목의 모습을 주기 전까지는 괜찮다 판단된다. 왜냐하면 얘도 모양을 보십시오.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월봉이 확장돼 놓여져 있죠. 그리고 저 꼭대기까지 아직 먼 길입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흔들림 현상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흐름의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